네, 김지순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제가 피파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피파 수업은 아이스강 대표님이 아닌 주하영 대표님이 진행을 하시는 되게 신선한 새로운 독서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PCM 아니 그 퀸즈 대학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그 퀸즈 대학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되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느꼈는데요. 그 사람의 중요성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각각의 색깔과 각각의 정체성이 주는 그 느낌과 분위기가 이렇게 크구나 좀 경험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피파 수업을 듣고 리뷰를 작성하면서 아까 있었던 시간들,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 그리고 발표하셨던 분들의 내용들, 그리고 오늘은 또 전체적으로 다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까지 정말 보너스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선물 같은 느낌. 그러니까 늘 선물 같고 늘 언제나 배움이 있고 늘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되게 약간 그런 거죠. 같은 장소와 같은 커피숍을 갔음에도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주제거리나 느낌과 분위기가 다르듯이 사람의 영향력, 사람이 주는 그 분위기, 그리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오늘 좀 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 굉장히, 그러니까 핵심은 오늘의 주제가, 잠시만요. 오늘의 책 주제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책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스간 대표님을 알고 참 새로운 책들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책 제목부터가 이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우리는 사람의 본성에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진 않는데 우리는 영원을 추구해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를 했을 때 나는 100살까지만 사랑해라고 말 안 하잖아요. 나는 80살까지만 널 사랑해가 아니고 그러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나는 널 영원히 사랑해 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러니까 영원히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라는 걸 알지만 영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되게 게으르고 언젠 막 이런 이렇게 사는데, 이 제목은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면서 살아야 되게 시간을 값지게 그리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책 제목에 삶의 다른 방식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되게 이게 아이스강 대표님을 비롯해서 피파 수업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났고, 이 제목부터 그래, 나도 다른 다른 방식을 찾다가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죽는다라는 걸 기억한다는 것이 꼭 그 죽음하면 헤어짐, 이별, 그런 슬픔이라는 단어라서 아이들 입에서도 뭐 아이들 노는 거에서 죽는다, 죽음에 대한 얘기, 누구 죽었다 뭐 이렇게 장난치는 얘기 들으면 저는 되게 좀 그럴 상상을 하게 만드니까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죽었다라는 말보다 표현보단 뭐 다쳤다, 쓰러졌다라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제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되게 다른 죽음에 대한 단어에 다른 생각, 그리고 또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자서전,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꼭 그 하루가 끝인 것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하루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을 안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서 두려움을 특별 대우하지 마라. 그리고 오렌지의 교훈, 삶의 프레임을 바꾸는 지혜, 뭐 영혼을 가로막는 것들, 영을 향해 가라. 영을 향해 가라는 꼭 저는 이 제목만 봤을 때 제로, 그 아이스간 대표님이 제로 항상 제거하는 거,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그게 생각이 났고, 나의 모든 모습을 의심하라. 이게 되게 제목부터가요. 참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이스강 대표님이 저희에게 항상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들었기 때문에 제목만으로도 이러한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좀 그 예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제목들이, 소제목들이.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우선 제가 짤막짤막하게 느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두려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저의 성향은 부딪혀보고 아는 거, 그리고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는 거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남의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 안 됐을 거다, 안 됐을 때 그런 두려움,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두려움, 뭐 등등의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저의 정체성은 뭔가 부딪혀보면서 느끼고 싶은데, 또 한켠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못해서 이 갈등, 그리고 하지 못해서 그 두려움에 또한 자존감 없는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걸
제가 교육에 투자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은 늘 그 두려움에 맞서서 뭔가를 이뤄내요. 자기가 원하는 추구하는 뭔가가 자기의 꿈이나 뭐 포부나 뭐 이런 것들. 아이스간이팬도 마찬가지고. 근데 두려움이 저는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의식이 성공한 사람들이나 뭐 목사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막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왜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나 이런 일을 할 때도 항상 늘 당당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두려움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교육에 투자하면서 알게 된 거죠.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감정 따위잖아요.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미리 상상을 해서 미리 일어나지 않을 것들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 따위인 거죠. 두려움이 이런 거고, 그리고 막상 부딪혀 보면 별거 아니다. 그리고 집중할 거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두려움들은 사라지는. 예를 들어 하나의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저는 콜을 하는 사람이니까 콜들콜 하기 전에요, 배우고 항상 작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나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거절해야 되고, 그 거절에 제가 거절을 더 이상 다시 똑같은 거절을 못하거나, 뭐 이 사람들이 끊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런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항상 있지만, 그 두려움을 사실 알고 난 순간 그냥 걸어요. 두려움은 있는 건 그냥 제 감정 상태예요. 그러나 콜을 하고 제가 배웠던 것은 없어지지 않으니 그게 통화를 하다 보면 사라져요. 그리고 또 끝났어요. 뭐 예를 들어 너 뭐 경찰서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고할 거예요.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때는 또 심장이 쿵닥쿵닥 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나 또 전화를 해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마음은 사라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통증인데, 이제 두려움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공통점인데,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고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감정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걸 두려워하구나. 그냥 바라보고, 그리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선 그 다음이 있어야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콜드콜을 했을 때 전화를 그냥 바로 누르는 것처럼 그런 행동들이 있으면 사실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감정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무서워하고 있구나, 나는. 근데 해야 할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배워가고 그걸 계속 경험해보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사람 저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또 바꿔 생각하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전화 한 통화로 저랑 통화해서 저를 연단시켜주는, 제가 더욱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리고 그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고, 나를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절했는지, 진짜 거절했는지, 지금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래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을 하고 있네, 막 이런 제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또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게, 그 사람들이 고마워요.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즉각 제 말에, 제 톤과 모든 것들에 피드백을 해주는 거니까 오히려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그 두려움의 감정을 또 입 밖으로 꺼내내고, 그거를 자꾸 생각해서 자꾸 두려움의 씨앗에 불을 붙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걸 모를 땐 왜냐면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 그랬지만 알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을 피우는 것보단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성공을 해가는지에 초점이 맞춰주면 그 두려움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대표님이, 이승환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은 사실 뭐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제가 믿고 따르기로 한 분이고, 제가 돈을 지불을 했고 이분을 찾아서 이분께 배우겠다라고 한 거라면, 그냥 믿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경험해보면서, 이게 나에게 맞구나. 이거는 좀 더 해봐야겠구나. 왜냐면 그렇게 해가면서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두려움으로 보지 않았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하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be, do, have였어요. 나의 존재, 나의 존재 상태, 그리고 do,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그냥 저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have가 결과값, 결과죠. 1%의 영역.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셨어요. 반복해 주시니까 정말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지만 아무튼 살아가요. 무언가를 행동을 해요. 그리고 행동을 하다가 내가 왜 이거를 할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정답을 찾는 사람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그것부터 찾으려고 헤매다가 또 뒤늦게 찾고 자기의 길을 찾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보면서, 저도 학교를 다녔고 학교 다니면서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들었지만 했고, 공부는 하기 싫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냥 버텼고, 그 버티는 와중에 힘들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힘들었지만 그냥 살았고, 그 안에서 나는 왜 살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존감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고 싶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으나 저에겐 그만한 달란트가 없다라는 생각에 늘 뭐라 그럴까, 답답했고, 그러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저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 살다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비와 두와 해부가 있는 것다라는 정의를 들은 순간 제가 알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나라는 존재,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개성과 뭐 연필도 연필, 볼펜 다 각자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도 다 똑같지 않아요. 다 각자의 성향, 정체성, 늘 알스강 대표님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있는데 늘 우리가 그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하기보단 이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누가 누구랑 잘하는 뭐 되게 정말 불필요한 걸 틀 안에서 살죠. 그래서 다 똑같은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를 좀 더 말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럼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결과가 어떤 건지, 이거를 위해 끊임없이 이 경험도 해보고 이런 공부도 해보고 하는 건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이니까 돈을 벌어 공부를 해야 됐고, 그리고 20살이 돼선 대학이 아닌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직장을 생활을 했고, 근데 저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는 건 되게 저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누군가의 사람이라면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되게 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이걸 뭐로 표현해야 되지?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니까 그냥 벌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책임감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만 했던 거고, 오늘은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풀어주시는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열심히 하다가 결국엔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고, 근데 그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존재가 더욱더 성장해서 이거를 평생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be, do, have 이 부분이 되게 오늘 좀 많이 남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비가 더욱더 멋지고 성장을 하려면 남을 돕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나라는 게 제가 좀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랜드 카돈의 계열에 저희가 이제 알스간 대표님 따라서 가고 있는 건데 저도 늘 편안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제일 편안했고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는 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푸시하는 사람 옆에 두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걸 오늘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아이스간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이제 조아영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삶은 가볍게 해서 굉장히 찔리는 게, 저는 그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뭔가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 공부 못한 애들이 막 바리바리 짐 싸들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이게
마음 안에서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바깥에서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했던 사람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 괜히 그때가 싫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지? 맨날 이렇게 뭐가 무겁지? 지금도 회사 다닐 때 맨날 모르겠어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때 필요했던 거 그 상태로 또 다니고 한 건데, 제가 아이 낳고 초반에는 되게 우울했을 땐 집에 그냥 아이 키우고, 또 저는 또 제가 인복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이 있으니까 주변에 아이 옷이나 뭐 물품들을 진짜 많이 사지 않아도 항상 늘 충분했어요. 근데 그 충분했던 것들이 오히려 저는 힘들었죠. 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진짜 짐에 치여서 죽을 것 같이 막 쌓여 있어서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보게 됐고, 그걸 보면서 진짜 과감히 버리게 돼서 지금의 정도로 이제 있는데, 지금도 이제 오늘 이 문구를 보면서 삶은 가볍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빚이면 빚 이런 관련해서 상속 여부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와, 저희 엄마가 많이 힘드셨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와, 내 자녀에겐 되게 심플하게 남겨줘야겠구나를 또 배웠거든요. 저도 막 계좌도 되게 굉장히 여러 개 되게 막 있고, 버리려고 마음 먹어도 막 진짜 없이 살아도 진짜 갖고 있는 것들 다 불필요한 것들도, 애들 장난감들도 막상 버리려면, 이게 내 게 아니고 아이들 건데, 내가 함부로 버리면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버릴 때 또 고민이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건, 삶은 가볍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또한 공간에 만드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게 되면서 가볍게 살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그렇게 사면 되게 진짜 작은 거에 감사하고 작은 거에 행복한 게 있고, 또 중요한 건 삶은 가볍게 살면서 목적은 진지하게라는 이 문구가요, 오늘따라 더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 나의 목적을 진지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목적성 있게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남을 도우면서 진짜 건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등등등을 생각을 하게 되는, 되게 오늘 되게 새로운 이런 경험에, 이런 고민과 이런 대화와 이러한 나눔을 있는 공간에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고요. 행복했고, 그리고 어 그리고 제가 되게 좋은 건, 그러니까 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인정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분과 인맥을 맺은 거에 대한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만난 게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그 결과만 봤던 사람이 이제는 그 과정 속에 행복이 있고, 그, 그 과정 속에서 배움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고 기대가 돼요. 그 과정을 보는 사람이어서 되게 진짜 좋습니다. 이 공간 너무나 감사한 공간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